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북한 추가 위성 발사 등 도발에는 독자 제재와 군 차원의 대응 등 단호한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12일 워싱턴 DC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한 뒤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성김 대표는 미국이 북한에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일본을 포함한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확대를 사례로 들었습니다. As I'm sure you have seen, we have taken concrete step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from the increasing threat posed by the DPRK. This includes strengthen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C and expandin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ith Japan. 성김 대표는 이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한국, 일본 등과의 단호하고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best to engage the DPRK, deter its aggressive activities,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성김 대표는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의 조율된 독자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서의 대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군도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는 G7, EU 등 유사 입장국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본부장은 또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해 독자 제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양국 간 실무그룹 출범과 이를 통한 북한 자금 동결 환수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에 대해 한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 전술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중 관계에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면 한국이 후회할 것이라고 밝힌 싱 대사의 지난 8일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훌륭한 동맹이자 친구라면서 한국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It certainly appears as if there was some sort of pressure tactic here used. South Korea is a sovereign, independent nation, a terrific ally, and a great friend, not just in the region, but around the world. And they have every right to make the kinds of foreign policy decisions they deem are appropriate. We're grateful for this.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중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 국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을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9일 싱 대사를 초치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지난해보다 5기 늘어난 30기로 추산된다고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가 평가했습니다. 시프리는 12일 공개한 2023 연감을 통해 북한이 계속 핵물질 보유량을 늘리며 국가 안보 전력의 핵심 요소로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이같이 추정하고 지금까지 9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진행한 북한의 조립 가능한 핵탄두 수는 전년에 45에서 55기보다 증가한 50기에서 70기 사이로 평가했습니다.
시프리의 한센 크리스텐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핵무기 수와 개발 능력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북한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분열 물질량과 재처리 과정에서 추출되는 양에 대한 정보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텐센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핵탄두 역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면서 북한은 단거리 전술 핵무기 시스템 개발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6월 12일은 국제사회에 아동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이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유엔 기구들은 북한 정부에 아동들에 대한 강제노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는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중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인 12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를 대표해 VOA에 보낸 공식 성명입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성명에서 북한의 아동노동이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아동노동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강제노동의 일부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면서 아동은 학교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같은 청소년 조직들을 통한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종종 건설 현장과 광산 등 돌격대에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광범위한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등 노동 착취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어린이들의 교육과 건강, 휴식, 여가에 대한 권리를 방해하는 아동노동 등 강제노동 사용 관행을 중단하고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ILO는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모두를 위한 사회 정의, 아동노동을 끝내자란 표어를 정하고 국제사회가 2020년 기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아동노동의 근절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must step up our fight against child labor by supporting greater social justice. If we do this, an end of child labor is not just possible, it is within reach. 세계 150여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엠네스티도 VOA에 북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수업 외에도 평일이나 주말할 것 없이 국가가 부과한 농사와 도로 보수, 건설 작업 같은 중노동을 수행해야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교 시설 보수나 환경 정비 등에 동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은 적절한 휴식과 식사는커녕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 정권은 이 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당시 토마스 오야 퀸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쿰바 볼리베리 교육권 담당 특별보고관, 오보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 등은 북한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18살 미만 청소년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탄광 같은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키는 건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이자 국제법이 금지하는 현대판 노예제라며 중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보고에서 아동에 대한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아동사랑 정책에 따라 북한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호주 해군 호위함인 안자캄이 지난달 말 일본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선박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양 활동에 대한 감시에 참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지난 2018년 이후 9번째 나면서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2018년부터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화물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임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 2월 말에도
공군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일본 오키나와 섬 가데나 미국 공군 기지에 배치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북한에 밀가루 1,276톤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의세관은 최근 자료를 통해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쿠즈바스가 아시아 및 동유럽 8개 나라에 곡물 총 17,970톤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밀가루 일부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세관 당국은 지난 4월에도 쿠즈바스가 밀가루 1,280톤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극동 아무르주가 옥수수 2,800톤을 북한에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2월부터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접경지인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에서 북한에 곡물을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